여기 계신 많은 또 세입자분들이 80%가 포함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만약에 세입자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2,200에서 3,400을 받는다 하더라도 80%가 포함이 되면 평균이 8천만 원이니까 8천에 80%는 6,40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받은 분들 전세 대출을 변제하면 세입자들의 자기 자본은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피해 세대 중 전세 대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세 특별법에서 마지막까지 좀 요구했던 게, 이 전세 대출 채무,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자지 본인들이 이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들이 갖다 쓴 거지. 못 받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 재조정 절차를 통해서 면책이 필요하다. 그럼 채무 재조정 절차가 뭐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렇죠. 개인회사 파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 5년이 지나면 면책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니까, 예를 들어 지금 미추홀구 피해자 중에 전세금이 7,800만 원, 그다음에 전세 대출금이 6천만 원, 그런데 자기 월급이 세후 250만 원입니다. 한 분이 개인회생을 넣었어요. 개인회생을 넣어가지고 3년간 3,700만 원을 변제하는 겁니다. 이 채무죄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3년 지나서 그럼 이제 3,700만 원 갚고 2,300만 원 원금과 이자가 면책이 되겠죠. 면책이 되는데,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면 5년 동안 신용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거칠 경우 바로 신용 회복해 달라. 그러니까 바로 대출 받게 해달라. 이 돈은 갚을 테니, 이거는 바로 대출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인회생에서 돈을 못 갚으면, 전세 대출을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갚아야 하는데, 보증기관이 주로 이제 국가기관인 거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는 갚지 말고 원금에 대해서만 20년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하자. 현재 대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세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예를 들어 전세 대출금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을 20년간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하면 1년에 3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1년에 300만 원씩이면 월 1월에 25만 원씩. 1월에 25만 원씩 20년 원금만 갚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3년간 3,700만 원 갚거나,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에 따라서 부채를 태워서 날려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크면 이 대출 채무는 점점 쪼그라집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이 20년에 대출을 태워서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래 저희 같으면 한 전세 대출 채무 한 절반은 딱 삭감해주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그리고 전세 대출 채무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대책.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10년 무이자 대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세 대출 채무가 큰 경우는 20년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선순위 전세 사기인데, 원래 이제 빌라왕이라고 하면 김모 씨예요. 김모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무슨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 모텔에서 지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근데 이분의 사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건이 케이스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례는 세모녀 전세 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모녀 전세 사기는 이때 세모녀는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보면 가해자죠. 세모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약 298억 대해서, 그래서 신축 빌라의 분양 대행업자가 공모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에 리베이트를 더해서 전세금을 결정했다. 그 피해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뭐 결론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였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김씨였고 두 딸은 박씨였는데 딸 명의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좀 빨리 지나가는데, 그 어머님께서 김씨인 어머님께서 시가 2억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 2억 2천 2억 4천만 원 가량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서 2억 원은 건축주에게 분양되는 걸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데는 20대 30대가 전세로 살려고 하지 이거를 분양받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전세로 돌리기로 한 겁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이제 남은 2천만 원, 4천만 원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가 나눠 가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2년 지나서 집값이 떨어지면 바지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을 못하죠. 왜냐하면 바지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돈은 건축주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80% 전세출 받으면 결국 경매절차에서 80% 회수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변제하면 영원이 되는 전세자금이에요. 이게 지금 청년 세입자들 중에 피해자가 엄청 많은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이 빌라왕 같은 경우는 선순위 국세채권, 종합부동산 채권이 있어가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가가 일괄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뭐 이로 인해서 좀 조세를 안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가 전세자기 특별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종부세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 집투기하는 분들을 그 다음에 걸러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분은 걸러내셨죠. 종부세를 63억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5월 10일자 국민일보 기사인데, 여기 26, 27에서 이게 보면 500채 되죠? 500채 되고, 보증금 사업 건수는 뭐 138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맨 처음 기소됐다가 어제 세모녀 전세자기 검색하면 이만큼 다 추가됐습니다. 다 못 올려준 거죠. 여기가 빌라왕, 여기가 이제 지모시라고 그 최초 이 빌라왕의 그런 방식을 했던 사람. 이 사람 이분들 건 다 그 방송에 나옵니다. 전세자기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빌라왕에 대한 선순위 전세사기 방식인데, 이거는 올해 5월 31일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불의 전세사기에 대해서 피해 세대 900세대 전세금 2,500원, 그러면 한 집당 한 2억 7천만 원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자본 갭투기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자를 알선해오고, 명의대여자 바지임대인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자본도 갭투기 영업을 하고,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였죠.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표 중간관리체 영업 명의 바지임대인 이런 식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건 이렇게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빌라왕은 이렇게 전세사기를 쳤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산 뉴스에서는 빌라왕 케이스는 많이 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왕에 의한 선순위 전세사기 이게 만들어진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SBS 4월 28일자 8시 뉴스인데 굉장히 딱 본질을 잘 찍었어요. 2012년도부터 전세대출이 5년간 3배, 5년간 3배 하면서 2020년에 180조 상당의 전세대출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국가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만한 전세대출을 끼고 이 전세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전세대출 이거 줄여야 한다,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선순위 전세사기, 그러니까 집값 상당을 전세금으로 받으면서 사기를 치는 방식이었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이제 다가구 원룸 전세사기인데, 보통 이제 20대, 30대 청년 세입자들이 많죠. 원룸 다가구 사시는 분들은. 원룸 다가구는 본질적으로 이거는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짓냐면, 원룸 한 건물이 있으면 보통 한 건물에 한 10개 정도의 룸이 있어요. 10개 정도의 룸이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 1억 5천을 제공하고 받고, 그에 대해서 전세금은 2억 9천 4백만 원을 받는 거예요. 4억 4천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가는 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파인 돈으로 계속 건물을 구입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18채 되고 있다. 이건 원광대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 대전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대전에서. 그리고 이게 단독주택 등기인데 단독주택 등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가가고 다세대하고 다가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등기부를 보셔야 하는데 등기 보시면 이게 단독주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2층 다가구 5가구, 룸이 5개, 5개, 5개 2층, 3층, 4층에서 총 15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전을 2015년에 했다가 2017년에 강씨한테 넘어갑니다. 강씨한테. 이제 을구는 이에 대한 담보인데 맨 처음에 5억 2천 1,300만 원을 그러니까 한 4억 빌렸겠죠. 4억을 빌려서 이 집을 짓습니다. 지어서 2017년한테 이제 강씨한테 소유자가 넘으면서 이 계약이 양도가 되죠. 은행의 채권이. 그러면 이제 4억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세권 설정 6천, 2018년 6천, 2018년에 4,500, 2019년에 6천. 이거는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시면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점유개시일자는 그 집에 언제 들어갔는지, 뭐 확정일자, 임차권자가 누군지 이런 내용 쭉 나옵니다.